작은 아들이랑 크게 싸운 건 퇴직하고 1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 녀석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그날도 점심때 1시가 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뭐 할 거냐? 그 녀석이 눈만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아, 왜요?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게 문제야? 취업을 못하는 내가 문제지.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맨날 그 소리야. 그러면 아빠는 뭐 하는데요? 아빠도 백수잖아요. 이야기 이어 나가기 전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물량 많은 날입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딛는 순간 어젯밤에 혹사시킨 무릎이 뚝 소리를 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굽기 시작한 어깨, 눈가의 주름, 68이었습니다. 작업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짙은 회색에 가슴 쪽에 회사 로고가 박혀 있는 그거요. 처음 봤던 날 저는 한참 그걸 쳐다봤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걸 진짜 입어야 하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임원 배지를 달고 다니던 사람이 이 작업복을 입게 될 줄은. 단추를 채우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당신 오늘도 나가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그냥 체념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응. 오늘은 물량 많다고 하더라.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 컵 내려놓는 소리.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임원이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밥 먹여주냐? 신발 끈을 묶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대화를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했는지.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나갑니다. 센터에 도착하면 5시가 조금 넘습니다. 입구에서 작업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라인에 서면 바로 시작입니다. 서로 인사할 틈도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냥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처음 한 달쯤은 그 속도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박스가 쉬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무거운 것, 가벼운 것, 크기가 제각각인 것들. 지역별로 분류해서 쌓고 또 쌓고. 저는 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 라인에서 일하는 박 씨,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어르신. 저는 돌아봤습니다. 분류할 때 이쪽 박스 먼저 빼셔야 해요. 그래야 저쪽 라인이 안 막혀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뭔가 걸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팀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아침 조회 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속도 좀 맞춰주셔야 해요. 전체 라인이 거기서 막히거든요. 어르신들이라고 했지만 시선이 저한테 왔다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 나이 든 사람이 저 포함해서 셋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러다가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쉽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 그 회사에 입사한 건 39살 때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간 관리자로 시작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이었고 전 직장에서 그나마 쌓아둔 경험 덕에 겨우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저한테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애가 유치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파트타임 일을 하다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뒤로 그만뒀습니다. 당신이 잘 될 것 같아서.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반드시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했습니다. 진짜 일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식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자정이 넘었고 출장 갔다 오면 바로 다음 날 또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가족 여행은 거의 못 갔습니다. 아이들 학예회를 몇 번이나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임원이 됐습니다.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대단하다고 했고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임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피곤했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책임도 커졌고 눈치 볼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아래서 올라오는 보고 사이에서 매일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충분했고 차도 나왔고 회사 카드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 이사라는 직함이 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골프 초대, 저녁 식사, 각종 모임. 전화기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좋아하는 건지 이사라는 자리를 좋아하는 건지 그때는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퇴직식 날 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도 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부서 회식 사진, 출장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쭉 나왔는데 솔직히 그날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강 이사님,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넉넉하시잖아요. 저희는 언제 그렇게 되나요?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런 말들을 했고 저도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오랫동안 못 갔던 찜질방에도 가고 점심때 아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가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다들 직장 생활 중이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밥이나 한번 먹자. 아, 형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기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그 전화기가 어느 날은 하루 종일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저는 그날 괜히 전화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기가 조용해진 그 느낌. 한번 알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아내 병원비. 큰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작은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고 가끔 손을 벌렸습니다.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던 통장을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불안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대로 괜찮겠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밥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내는 원래 잔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27년 직장 생활 동안 말없이 집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제가 늦게 들어와도 뭐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 다녀왔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이번 달에 보험료 또 올랐더라. 당신 뭐 일 알아볼 생각 없어?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걱정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낮에 집에 있으면 뭔가 숨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썼습니다. 예전 직함, 담당 업무, 주요 성과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 곳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어디선가는 필요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오랜만에 구두도 닦았고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력이 참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저희랑은 좀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면접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적응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 사람은 제 아들뻘이었습니다. 저보다 30년은 어린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어린 직원이 더 오래 일하고 돈도 적게 받으니까. 그런데 10번이 지나고 20번이 되니까.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밥맛이 없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했는데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아이들 성장하는 거 옆에서 제대로 못 봤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뭔가? 임원 명함? 그 명함은 퇴직하는 날 다 반납했습니다. 골프 약속?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회사 차? 반납했습니다. 남은 건 줄어드는 통장이랑 조용한 전화기랑 눈치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랑 크게 싸운 건 퇴직하고 1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 녀석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늦게 먹고 그날도 점심때 1시가 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뭐 할 거냐? 그 녀석이 눈만 비비면서 말했습니다. 아, 왜요?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게 문제야? 취업을 못하는 내가 문제지.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맨날 그 소리야. 그러면 아빠는 뭐 하는데요? 아빠도 백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빠도 백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왔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면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저는 자꾸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빠도 백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아들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씹는데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지인 소개로 작은 컨설팅 회사에 자리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업 보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월급은 예전에 3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보다 20살은 어린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했습니다. 업무 방식이 다르다. 보고서 형식이 틀렸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처음 며칠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 팀 회의에서 그 팀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제 보고서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치킨집 창업 설명회도 한번 갔습니다. 본사 직원이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상 수익, 상권 분석, 5년 후 성공 사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만 1억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에서 그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처음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신 요리 한 번이라도 해봤어? 장사가 그렇게 쉽냐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카페 창업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도 들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도 찾아봤습니다. 이 나이에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밥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뽑는다고 하던데.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파트타임? 응. 아침 6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래. 당신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임원이었던 내가 마트 파트타임을.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그 생각을 꾹 눌렀습니다. 임원이었던 게 지금 뭔 소용이야? 결국 일을 구한 건 동네 택배 물류센터였습니다. 지인이 알려줬습니다. 나이 많아도 된다고, 몸만 성하면 받아준다고. 처음 출근하던 날 새벽 관리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이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5시에 센터에 도착해서 박스를 분류하고 나르고 쌓고. 처음 이틀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오자마자 바닥에 누웠습니다. 셋째 날은 손목이 저려서 젓가락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에 붙여줬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한테 어르신들 소리 듣고 박 씨한테 지적받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꽤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에도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젊은 팀장한테 좀 들었어. 뭘? 속도 맞추라고. 어르신들이. 아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잖아. 틀린 말 아니면 들으면 되지.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면 들으면 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막상 아내한테 들으니까 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손호경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형님, 예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대충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지 뭐. 그러자 그분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 다녔는데 지금은 빨래방 사장이에요. 퇴직금 털어서 빨래방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 경쟁 업체가 생기고 관리도 만만치 않아서 결국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버티는 거지 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버티는 거. 김태학 씨는 낮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주말엔 블루베리 농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농사 지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좋긴 한데 돈이 안 돼요. 한 달에 잘 되면 100만 원, 못 되면 3,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개를 같이 해야 해요. 전직 공무원이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일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웃음 섞인 말이었는데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손호경 씨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게요. 그러게. 다들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울고 싶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버스에서 우는 68 노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센터 일을 시작한 지 딱 2달쯤 됐을 때 그날따라 물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오전 10시가 넘어서 허리가 한계에 왔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20대쯤 돼 보이는 젊은 친구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좀 쉬는 거야.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진짜 엄청 하시던데요? 저희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잠깐 그 친구를 봤습니다. 아니야, 뭘.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저 처음 왔을 때 적응하는데 1달 걸렸거든요. 별거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을 바꿔놨습니다. 아까 팀장한테 속도 맞추라는 말 듣던 것도, 박 씨한테 지적받던 것도, 그게 다 잠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서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 굽어진 어깨, 여기저기 생긴 주름.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이 보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임원 강 이사가 아니라 그냥 강 씨. 68살. 새벽에 작업복 입고 박스 나르는 사람. 어르신 소리 들으면서도 매일 출근하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그 말을 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 아내가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 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있으니까. 아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당신이 집에만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낫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내 입장에서? 아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웃었습니다. 밥상 위로 그 웃음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물론 다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새벽에 깰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허리는 자꾸 신호를 보내고 무릎은 계단이 버겁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한계를 알립니다. 그게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분 중에 한 분은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로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작업복을 반납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몸 잘 챙기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게 됐습니다. 임원이었던 나를 잡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 그 직함, 그 시절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있는 자리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면접을 20번 넘게 보고 창업 설명회를 기웃거리고 어린 팀장한테 치이고 아들한테 백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겨우 내려놓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도 내려놨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손호경 씨랑 가끔 같이 먹습니다. 어제는 그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나 빨래방 정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적자가 계속 나서. 그냥 여기서 버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형님도 이제 여기 적응됐죠? 저도 웃었습니다. 적응이 된 건지 그냥 체념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둘이 잠깐 웃다가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밥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뭐, 잘 지내지. 힘드실 텐데. 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면서 말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그게 어때서? 아들이 잠깐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됐나?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또 반찬 집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들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깨어 있고 누군가는 잠들어 있겠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임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젊은 팀장한테 지적받았습니다. 아들한테 백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 작업복을 입고 박스를 나릅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요? 저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질 것이고 작업복을 입을 것이고 아내가 물 한 잔 가져다 줄 것이고 저는 신발 끈을 묶고 나설 것입니다. 팀장이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허리가 또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처럼 한때는 뭔가를 이뤄봤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텼다는 분,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늦은 것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지적받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쉬고 계신 분도, 다시 시작하려는 분도,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